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말 뉴스 김진중입니다. 이번 한 주 서울에서는 도시 재개발과 사건, 사고 등 다양한 소식이 함께했습니다. 변화하는 도시 속에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안과 기대가 함께하는데요. 오늘은 도시 개발이라는 변화 속에서 우리가 짚어야 할 시민 안전, 그리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2m 깊이의 싱크홀이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름 만인 이달 초 또다시 땅꺼짐 사고가 나면서 일대 주민들 걱정도 커지고 있는데요. 피해 주택과 점포에 대한 지원 대책 요구 목소리도 높습니다. 관련 내용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집안 침하 사고가 발생한 동대문구 이문동. 사고 발생 보름 만인 8월 초 또다시 땅꺼짐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있었던 곳은 이문이동 복합청사 부설주차장 공사 현장 바로 옆 골목입니다. 사고 한 달이 지난 시점, 땅꺼짐 구멍을 메우고 보도블록을 까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이문동의 공사 현장 인근 주택 앞입니다. 이 주택, 대문 틈이 벌어져서 제대로 닫히지도 않는 상황인데요. 조금만 멀리 떨어져서 건물 외벽을 보면 손바닥만한 틈이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건물 지붕이 주저앉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자 이 주택에서 살고 있던 주민, 현재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고 후 여파는 인근 주택과 건물에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사고 났을 때는 저가 푹 꺼져가지고 이 질이 전부 꺼졌죠. 지금 우리 살림살이를 꺼냈는데 그 밑으로도 쫙 가잖아요. 저 밑에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저 밑에. 집 안의 사정은 어떨지 주민을 따라 들어가 봤습니다. 이렇게 꺼졌죠. 찌우통이 있어요. 저 가름져 갖고 저걸 이제 똑바로 맞추려고. 아, 바닥이 꺼져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기술사들 와서 내가 고쳐주면 살겠다 하고 저 고치고 있어요. 벽에 균열도 없었는데 균열도 생기고. 예. 이런데도 이렇게 금이 가지 않아요. 이렇게 집안 침하 사고 후 인근 15가구, 35명의 주민은 구청에서 마련한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 주민들은 불안 속 재입주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땅꺼짐 사고 후 붕괴 위험이 있던 안경점은 현장 조사를 통해 보수 공사를 약속받고 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 건물 사정은 좀 다릅니다. 건물 외벽에 성인 손바닥이 들어갈 정도로 깊게 균열이 생겼습니다. A씨는 복합청사 신축 공사로 인한 진동이 건물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달라진 건 없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동대문구는 28일 오전 현장 방문 조사를 하고 해당 피해 건물에 대한 보강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고 지역 일대 노후 건물이 다수라며 이문 28길 일대 균열의 책임을 모두 이문이동 복합청사 공사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고 원인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복구와 보상 문제를 논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반복된 땅꺼짐 사고와 눈에 띄는 균열 현상 앞에 주민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피해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에서는 낡은 도시의 변화를 꿈꾸는 공사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의 재개발 사업 행정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는데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올 연말부터 공사가 본격 추진됩니다. 서주원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21일 노원구 백사마을의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최종 고시했습니다. 착공에 들어가기 위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까지 온 겁니다. 사업이 추진된 지 16년 만입니다. 백사마을에는 총 3,178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됩니다. 분양주택은 2,613세대,
이 가운데 1260세대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1353세대는 일반 분양으로 공급됩니다. 임대주택은 565세대로 200세대는 기존 사업지역 철거 세입자가 입주합니다. 일반과 임대세대는 동구분 없이 이른바 소셜믹스 개념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한편 노원구는 백사마을 재개발에 맞춰 기부 체납된 부지에 공공시설 건립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대책을 위해 중계본동에서 남양주 별내까지 이어지는 터널 신설 등을 구상 중입니다. 조금 소외되었던 분들도 조금 최신 시설에서 이런 시설들 누릴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계획도 하고 있고, 조금 교통 분산 대책도 수립을 해서 그런 것도 지금 우리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만간에 만나 뵙고 이런 문제 상의드리고 정부에도 강력하게 좀 이 문제를 좀 관찰할 생각입니다. 백사마을의 철거 공사는 이미 지난 5월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재 65%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오는 202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청량리역 인근의 동대문구 용두동 일대에서는 신속 통합기획이 확정되며 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최고 42층, 695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의 변화가 추진됩니다. 리포트 보고 오시죠. 좁은 골목과 낡은 주택이 빽빽이 들어선 동대문구 용두동 39-361번지 일대. 청량리역과 불과 몇 분 거리지만 오래된 건물과 열악한 가로 환경 개선이 시급했던 곳입니다. 서울시는 이 부지 약 2만 3천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신속 통합 기획을 확정했습니다. 계획에 따라 이곳은 최고 42층, 695세대 규모의 보행 친화 단지로 탈바꿈합니다. 용도 지역과 기준 용적률 상향 등 맞춤형 도시계획을 적용해 사업성을 높였습니다. 단지 내부에는 공공 보행 통로를 확보해 주변과 연결되도록 하고 담장 없는 개방 공간도 조성합니다. 천호대로 45길과 고산자로 30길은 기존 1차선에서 3차선으로 넓혀 교통 흐름도 개선합니다. 인근의 철도변 소음을 차단하는 디자인을 적용하고 남측에서 북측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텐트형 스카이라인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정비계획 고시와 조합 설립 인가 등 후속 절차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진주입니다. 여름 휴가철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여전히 더운 날씨에 휴일이면 가까운 계곡이나 바닷가로 물놀이 가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부산의 해안가가 일명 알박기 텐트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김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기장군 일강읍의 한 해안입니다. 평소 노지 캠핑으로 이름난 곳입니다. 명성에 맞게 평일인데도 텐트 수십 동이 해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인기척이 없습니다. 몇몇 텐트는 오래된 듯 찢기고 헤어져 있습니다. 아예 버려진 텐트도 보입니다. 이 좁은 해안가에서 눈에 띄는 텐트만 20여 동, 거의 캠핑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500여 미터 해안가에 설치된 텐트는 50여 동. 이 중 10여 동은 CCTV까지 설치된 가건물 형태입니다. 심지어 텃밭도 만들었습니다. 여기저기 취사 흔적도 보이고 생활 쓰레기들이 해안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텐트 쪽이 와서도 밤에 보면은 사실 음주를 참 많이 해요. 그리고 담배를 피우고 담배 꽁초를 그냥 좀 자각 없이 바다에 버리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여기 저 위에 또 보면은 텐트가 한 7동, 8동 있는데 저기에 들리는 소문에는 나는 직접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다들 하는 얘기가 돈 받고 텐트를 갖다 대일을 해준다는 그런. 상황이 이런데도 단속의 손길은 보이질 않습니다. 어촌어항법과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르면 해안가에서 취사나 야영은 불법입니다.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경고 안내판은 한켠에
내팽개쳐져 있습니다. 이 텐트들이 여기 사유지인지 알고 텐트를 쳐놓으면 무단 침입으로 좀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지금 텐트를 친 사람들이 여기가 사유지인지 모르고 이렇게 친 거면 단속 대상이 아니다. 사유지여서 손을 쓸 수 없다는 자치단체. 소유주의 요청에 해안에 있는 공중 화장실을 철거하고 접근 계단도 폐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중구가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생 480주년을 계기로 이순신을 중구의 브랜드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무공이 탄생한 중구 건천동 일대를 이순신길로 지정하는 작업도 이뤄집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을지로 삼가역 인근 명보아트홀. 이순신 장군 생가터가 있었던 곳으로 전해지는 곳입니다. 중구가 을지로 삼가역에서 남산골 한옥마을까지 766m에 이르는 구간을 이순신길로 지정합니다. 해당 구간은 인현동과 충무로 일대로 이순신 장군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입니다. 사용기간은 향후 5년입니다. 앞서 지난 6월부터 보름간 진행된 선호도 조사에서 이순신길이 41%의 응답을 차지하면서 결정됐습니다. 이순신길은 이번 달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명예도로명을 최종 부여할 예정입니다. 중구가 이순신 장군님 탄생지로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도시 브랜드로 활용하고 도시 경쟁력 강화를 하여 내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순신길 시작과 종점에 이순신 명예도로판과 자유형 건물 번호판이 제작, 부착될 계획입니다. 또 이순신길을 포함한 4개 명예도로 구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테마 지도를 만듭니다. 이와 함께 세운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기부 체납을 받아 이순신 관련 공원을 조성하고 남산골 한옥마을 내에 기념관도 조성됩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도봉구에서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7년 서울 아레나 대형 공연장 개장을 앞두고 3D 창업을 특화 사업으로 운영하는데요. 강혜진 기자가 전합니다. 스크린에 등장한 3D 영상의 두 캐릭터. 도봉구를 상징하는 은봉이와 학봉입니다. 음악에 맞춘 이 영상은 얼리얼 엔진 프로그램으로 제작해 대형 공연장에 있는 듯 시각적 효과를 높인 3D 창업 작품입니다. 지난해 3D 영상 제작으로 창업을 시작한 청년 기업이 도봉구청과 손잡고 지역을 대표하는 콘텐츠 제작을 시도했습니다. 도봉구가 지원하고 있는 청년 음악인이 제작한 창작 음악과 접목해 3D 영상 제작을 구상한 겁니다. OPCD라는 이제 음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분들을 먼저 이제 양성을 하고 계시면서 이제 그런 분들의 음악적 요소나 이런 거를 은봉이 학봉이나 다른 도봉구에 있는 다른 문화 콘텐츠에 접목을 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으셔가지고 아 이거는 되게 좋은 취지다. 나도 이런 거에 한번 일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봉구가 3D 콘텐츠에 관심을 가진 건 서울 아레나 공연장에 선보이기 위해서입니다. 2027년 개장을 앞둔 아레나 공연장이 도봉구 창업센터 옆에 들어서는 만큼 지역 자원을 콘텐츠로 만드는 청년 창업인을 양성해 지역 특화 사업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음악에 관심 있는 3D 영상 제작자들을 이제 모아서 이렇게 팀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특히 특화된 그런 산업 분야로 진출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돕고 결국 이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는 저희가 그런 3D 영상 분야에 특화된 참 창업 기업을 한번 발굴해 보자는 취지로 저희가 이제 일단은 3D 영상 청년 창업 기업을 좀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도봉구 청년창업센터에는 3D 영상 크리에이터와 관련한 7개 청년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1인 제작이 가능한 사무공간 지원은 물론 전문가 자문 등 지역사회가 창업인들의 생산력을 높이는 기회가 됐습니다. 비싼 단가가 아니라 그냥 저렴하더라도 그냥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이런 콘텐츠로 좀 시장성을 좀 너무 하이한 약간 가격보다는 좀 로우하지만 좀 접하기 쉽게 뭐 이런 콘텐츠로 제작하는 게 저의 이제
꿈이고 그게 목적입니다. 지역 자원으로 3D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든 도봉구는 미디어 콘텐츠 제작과 판매 시장을 연결해 창업인들의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이중섭과 박수근 등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거장들의 작품이 노원구에 모였습니다. 우리 지역 미술관에서 접할 수 있는 명작 감상, 서주원 기자가 안내합니다. 물고기와 천진난만하게 노는 아이들, 가족들과 행복했던 이중섭 화백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담뱃갑 속 은박지에 그린 은지화, 고단했던 삶은 그만의 독창적 예술 영역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필묵을 활용해 현대적 추상화를 창작한 이응로 화백의 작품 군상. 1980년 광주의 소식을 접한 그는 군중들의 외침을 화폭에 옮겼습니다. 너무 좋아요. 한정된 그런 데서 보다가 이렇게 노원구에서 이렇게 좋은 작품 전시하는 걸 보고 친구랑 같이 뛰어왔거든요. 근현대사를 아니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작품 이해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노원구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 근현대 거장의 삶과 예술 전입니다. 장욱진과 청경자 등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거장 12인의 걸작 58점이 관람객들을 맞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만나는 작품들은 모두 작가들의 원화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해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전국 13개 기관의 소장품들을 모았습니다. 이 전시 공간은 약 1년간의 재구조화 공사를 거쳐 지난해 정부 등록 미술관에 걸맞는 시설로 조성됐습니다. 천장 층고가 높고 항온 항습 기능도 갖춰져 있는데요. 덕분에 이번처럼 박수근의 두 여인과 같은 한국 근현대 거장들의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게 가능했습니다. 시대를 어루만지는 다정함과 예술가로서의 고독이 느껴지는 작품들. 이번 전시는 보는 이들에게 위로와 성찰의 시간, 삶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품마다의 설명과 작가 설명을 다 잔잔히 다 작품에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작품과 한 명 한 명의 12명의 작가를 모두 다 이해하고 가시는 소중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오는 10월 16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노원 문화예술회관 4층 노원 아트뮤지엄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가고 이제 선선한 가을이 올 모양입니다. 인천에서는 본격적인 꽃게철을 맞아 어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서해안 꽃게 어획량이 크게 늘면서 인천 소래포구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김지영 기자가 현장 모습 담아왔습니다. 벨이 울리고 본격적인 꽃게 경매가 시작됩니다. 경매사의 신호에 따라 제철 활꽃게가 빠르게 거래됩니다. 윤달이 있는 올해는 꽃게잡이 시기가 예년보다 늦어졌지만 그만큼 살이 단단하고 맛은 더 좋아졌습니다. 올해는 윤달이 껴가지고 한 달이 조금 늦긴 한데 그만큼 게가 상태가 좋아가지고 살이 꽉 차 있어요. 풋내가 좀 덜하고 단맛이 돌 정도로다가 꽃게 품질은 많이 높은 상태예요, 지금. 8월 마지막 주 소래포구 꽃게 가격은 크기에 따라 1kg당 10,000원에서 15,000원 선. 활새우는 25,0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거 이런 크기가 10,000원이고요. 그리고 중간 크기 이런 게 13,000원, 이런 거 대짜가 지금 키로 15,000원이에요. 살이 꽉 찬 걸 원하신다고 하면 저는 아직은 그래도 13,000원 크기, 중간 크기 많이 권해드리고요. 본격적인 꽃게철을 맞아 어시장도 오랜만에 활기가 넘칩니다. 평일 오전 시간인데도 꽃게를 구입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제철에 먹어야 그 제맛이니까 그래서 네, 저희도 소문 듣고 왔어요. 요즘 좀 가격이 많이 내렸다고 해가지고 4kg 샀어요. 13,000원에 1kg라서 네, 많이 저렴하게 샀거든요. 특히 올해 가을 꽃게 어획량은 작년보다 크게 늘어날 거란 분석입니다. 서해 저층 냉수 세력이 확장하면서 꽃게 어장이 한 곳에 모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서해안의 가을 꽃게 어획량은 7,800여 톤에 그쳤는데요. 올해는 전년 대비 최대 40%가 늘어날 걸로 전망됩니다.
올가을 꽃게는 풍어가 기대되는 만큼 인천 어시장에도 모처럼 활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막차가 끊긴 밤,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은 외국인 관광객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들을 목적지까지 직접 태워준 시내버스 기사의 따뜻한 행동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LG 헬로비전 이하영 기자가 사연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지난 1일 밤 경주의 한 시내버스 안. 외국인 남녀 승객이 당황한 기색으로 주변을 살핍니다. 특히 남성은 시각장애인으로 보행 지팡이를 쥔 채 동행한 여성과 함께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KTX 경주역. 하지만 이들이 탑승한 버스는 그보다 7.8km 떨어진 문화고등학교 앞이 종점이었습니다. 막차 시간, 더는 운행이 어려운 상황. 이를 운전석에서 지켜보던 버스기사는 운행을 마치고 잠시만 기다리라고 말한 뒤 자신의 승용차로 두 외국인을 직접 역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차를 차고지에 갖다 놓고 내가 승용차를 모셔다 드릴 테니까 안심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회사에 차고지 반납하고 승용차로 두 분 모셔다 드렸죠. 더 안타까운 거는 특히 또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뭐 안 도와줄 수 없는 입장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 따뜻한 배려는 우연히 같은 버스를 타고 퇴근하던 경주시 공무원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승객의 동의를 얻어 사진을 남겼고 이들은 버스를 몰았던 김 씨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수찬 기사는 그 상황이었다면 누구라도 자신처럼 했을 거라며 경주를 찾은 손님이 불편함 없이 여행을 마쳐서 기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소에 우리 회사에서요. 오늘 캠페인도 하고 안전운행도 하고 친절에 대해 가지고 회사에서 강조를 많이 하시고 또 교육을 많이 주입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데까지는 모든 직원들이 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도 심정지로 쓰러진 승객에게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하고 TS 교통안전 의인상을 받은 김 씨.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그의 말이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도시의 변화 속에서 주민 안전과 생활 환경은 언제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땅꺼짐 사고가 남긴 경고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등으로 진행되는 변화는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 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재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시민들의 불안과 기대, 그리고 도시의 변화 과정을 취재하며 생생히 전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BTV 뉴스 잘 보셨나요? 더 많은 소식이 궁금하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시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더 다양한 서울 소식은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뉴스는 BTV 뉴스.